이번 네이버 쇼핑 커넥트 런칭으로 네이버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렇게 네이버가 검색 기반에서 컨텐츠 기반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에 빨리 흐름을 타지 못하면 경쟁자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쇼핑 커넥트 런칭이 단순히 체험단 같은 서비스 런칭이 아니라 얼마나 큰 흐름의 변화를 주고 있는지 꼭 이번 영상을 보고 기억을 해주세요. 최근에 네이버 쇼핑이 정말 많은 정책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변화, 슈퍼 적립, 배송,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 브랜드 스토어 기준 완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했을 때 정말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쇼핑 커넥트 런칭을 보고 이런 큰 그림이었구나를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쇼핑 커넥트는 CPS 방식으로 컨텐츠 제작자가 판매 시 특정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쇼핑 커넥트에서 링크를 발급을 받아서 내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 링크에서 팔리면은 이 블로거들에게 지정해둔 수수료를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팔렸을 때 수수료는 크리에이터 수수료라고 해서 7% 이상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판매 수수료는 외부 유입이니까 1%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은 제품 제공을 따로 신청하는 기능은 없고 크리에이터가 직접 상품을 골라서 사서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네이버화된 쿠팡 파트너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러도 지금 파워셀러 이상이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당장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네이버의 이런 쇼핑 커넥트를 포함한 종합적인 변화를 봤을 때 여러가지 네이버가 지금 개편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쇼핑 이런 곳으로 트래픽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부 트래픽을 전부 네이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이 끌어들인 트래픽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성 개선까지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네이버가 원툴로 모든 트래픽을 점유했었지만 최근에는 계속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등 정말 다채널로 많이 변화가 되고 결국에는 계속 네이버가 힘이 빠지는 그런 형국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봐도 유튜브에서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쓰는 게 아닌 카페24나 쿠팡 파트너스를 쓰고 있었고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판매도 자사몰이나 쿠팡 파트너스로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썼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에 쓰든 말든 네이버는 1원 한 장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료로 서버를 임대해준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그동안 뺏긴 트래픽을 네이버로 가져오고 여기에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얼마 전에 수수료 개편을 통해서 외부 유입도 얼추 1% 정도 수수료를 받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를 검색하면 진짜 블로그, 카페 다 광고글만 있었는데 이것도 이 광고글조차도 글 품질이 너무 낮아서 네이버 검색을 이제 사실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네이버 블로거가 글을 써도 남는 게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로직에 맞는 글들만 발행을 하고 이 로직에 맞는 글들 발행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GPT나 클로드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자동 반복 발행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으면은 블로그에서 돈이 나올 게 없으니 당연히 글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겠죠. 기존 블로거들이 원래 낼 수 있는 수익은 애드포스트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체험단 아니면은 글을 대신 올려주는 기자단 정도였을 텐데 체험단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리뷰를 다 쓰고 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받는 게 아마 평균이었을 것이고 최저가 블로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보통 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호스팅 비용을 받으셨겠죠. 근데 이제 블로거 입장에서도 쇼핑 커넥트에서 제품 링크를 받아서 글을 진짜 정성 들여서 잘 팔릴 수 있게 쓴다고 치면은 10만원짜리 제품 15%를 받고 20개만 판매가 되면은 30만원을 벌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짜집기 글이 아니라 저품질 글이 아니라 정보가 될 수 있는 양질의 글을 쓸 이유가 생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쇼핑 커넥트의 출시가 정말 저는 대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랑 비슷한 쿠팡 파트너스는 자체적으로 고정된 수수료로 일어나는 방식이어서 쿠팡에서 판매하는 셀러들 입장에서는 저게 돌아가든 말든 크게 신경을 쓸 이유가 없었지만 네이버 쇼핑 커넥트는 내 상품의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가율이 낮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고 해보면 극단적으로 수수료를
10%까지 올려서 적극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을 모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마진율이 낮은 카테고리는 7%에서 10% 정도로 세팅을 해서 수익률을 유지하면서도 인플루언서를 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뭐 한 3%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높은 팔로워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받고 있는 수수료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쿠파스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네이버 쇼핑 커넥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틱톡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쇼핑 커넥트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컨택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최저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쇼핑 커넥트로 특정 상품을 올렸는데 하루에 정산이 10만원씩 된다? 그렇다면은 최저가 블로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글을 계속해서 리젠시키면서 계속해서 상위 노출을 시킬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수수료율이 높다는 거는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쇼핑 커넥트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잘 될지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네이버에서 야심차게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존 블로거들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큰손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좀 재미를 봐줘야 이게 활성화가 잘 될 텐데, 어정쩡하게 브랜드 커넥트가 됐던 것처럼 활성화가 적당히 된다면 아무래도 셀러 입장에서는 등록해놔도 별로 팔리지도 않으니 그냥 등록도 안 하게 되고,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고를 제품도 시원찮게 없으니 다시 방문을 하지 않을 확률도 어느 정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가시적으로는 지금 런칭한 지 며칠 안 돼서 큰 변화는 없지만 나쁘지 않은 출발로 생각이 되고, 그래도 네이버가 국내 검색 포털 1등인데 어느 정도 초반에 반응을 보고 한 1년 정도는 계속해서 프로모션을 유지하면서 활성화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 같은 외부 트래픽도 끌어오고 수수료도 받아내고 그리고 네이버 검색 품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 안 키울 이유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1 방문자 수가 한 300~400명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다른 채널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가 어느 정도 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건 초반에 이상한 잡상인이 와서 물 흐릴까봐 좀 제한을 많이 둔 것으로 보고 있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한을 계속해서 풀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봐도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블로그 하는 사람들에게만 풀어줘도 거기에 있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의 일부분이 네이버 쇼핑 커넥트 링크로 바뀔 수가 있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에서는 네이버가 계속해서 컨텐츠의 강화를 하려는 모습이 크게 보이고 있어요. 이번 쇼핑 커넥트 런칭으로 검색 기반 쇼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하고요. 그동안 상위 노출에 의존하던 검색 트래픽에만 의존하던 대표님들은 솔직히 최근 1, 2년 동안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요즘은 상위 노출에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요. 하지만 네이버도 이것을 알고 있겠죠. 사실 이 쇼핑 커넥트가 망할지 성공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네이버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검색을 했을 때 저품질 정보가 나오는 걸 방치하지 않고 이제 탐색과 컨텐츠 위주로 간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탐색은 아무래도 쇼폼과 네이버 GFA 위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컨텐츠는 당연히 인플루언서겠죠. 그리고 또 확실한 건 신규 서비스는 플랫폼 자체에서 언제나 항상 매번 밀어주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쟁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나중에 시간 끌면서 노하우 공유될 쯤이면은 경쟁자만 많아지고 수익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베타 수준이어서 상품 등록 이후에 직접 인플루언서들을 모으거나 신청을 받는 캠페인 기능은 없지만 머지않아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전에 어차피 팔리면 수수료 주는 CPS 방식이어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 꼭 등록이라도 해보시면서 간이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이커머스 관련 마케팅 정보를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서 정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